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9월 10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최근에 또 KBW 주간이어서 제가 저번 주에 좀 많이 바빴는데, KBW 다녀온 사진이랑 후기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9월 10일 기사인데요. 4년마다 폭등한다더니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 끝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4월 반감기 때보다 13% 떨어져 반감기 효과 없을 것. vs 반감기 고점은 내년 여름이다. 뭐 이렇게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원래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면 가격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도 그랬었고, 이때도 그랬었고,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는 쭉 올라갔다 보니까 이번에도 반감기 효과가 있어서 반감기 이후에는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뭐 그런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좀 지지부진한 모습에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실망스럽긴 한데 그러면 이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뿐만 아니라 시즌이 끝난 거 아니냐, 시즌 종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번 반감기 사이클 시즌은 끝났다. 네,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 텔레그램에 있는 글을 가져왔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사이클은 어디쯤일까? 철저하게 과거 사이클 때 어떻게 움직였었나 가격이, 그걸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데요. 2016년 반감기, 2016년 반감기에는 최저점이 반감기 547일 전에 만들어졌고, 최고점은 518일 후, 반감기 518일 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20년 반감기, 대부분 이제 20년 반감기 21년도 고점에 많이 들어오셨죠. 최저점은 반감기 517일 전에 만들어졌고, 최고점, 비트코인 최고점은 반감기 549일 후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그러면 24년 반감기에는 언제 고점이 형성될 것이냐? 최저점은 반감기 517일 전에 만들어졌고, 최고점은 그러면 며칠 후일까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밀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는 이 비트코인 사이클은 점점 길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점점 길어진다. 상승폭도 줄어들고 대신 하락폭도 줄어들 것이며 사이클은 점점 길어진다. 상승 길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과거 어떤 루틴으로 놓고 봤을 때 518일에서 549일 후 사이에 고점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최고점은 2025년 10월 24일이 54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가 되는 건데, 제 주장대로라고 한다면은 518일에서 549일까지 뭐 한 2, 30일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30일 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제 말대로라고 하면은 579일 후, 그러면은 여기서 11월 24일이 되겠네요. 사실 뭐 이렇게 딱딱 맞춰서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이전 사이클, 이전 반감기 사이클대로 간다 하더라도 11월, 2025년 11월이 되어야 고점이 형성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지만 굉장히 이 사이클이 길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트를 다시 보면은 제가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사이클을 놓고 보면은 이때 구간과 이때 구간이 사실 좀 비슷했습니다. 약간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데 알트코인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알트도 올라가긴 올라가되 비트가 올라가는 만큼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이 정말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거는 20년도 12월부터 21년도 5월 이때쯤이었는데, 이때가 정말 알트코인 초불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알트코인 가격이 안 오른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래서 알트코인이 최종적으로 안 오를 것도 같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저번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알트코인이 다 올랐던 건 아니에요. 사실상 20년도 12월 이전에는요, 12월 이전에는 지지부진한 알트코인들도 되게 많긴 많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마치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만 하락을 하면은 알트코인들이 쭉쭉 가격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시즌이 바로 이제 19년도 7월부터 19년도 12월 사이였는데요. 그 구간에서 느껴지는 어떤 알트코인 시세 흐름과 저는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알트코인 불장이 비트코인 가격이 받쳐줌과 동시에 하반기에 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워낙 알트코인들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하반기에 불장 비슷하게 많이 올라주는 그런 시세 분출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과거 불장처럼은 되기 힘들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은 익절을 할 수 있을 때 익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그럼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뭘까? 이렇게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자, 비트코인 변동성은 점점 줄어든다. 자, 상승폭과 하락폭은 줄어든다. 그리고 신규 수요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변동성은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반감기 영향은 줄어든다. 반감기 영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는 이 채굴자라는 사람들의 채굴자의 영향력이 채굴하는 비트코인 양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채굴자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채굴량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반감기의 영향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감기의 영향이 채굴자들에서만 오는 건 아니고, 이 반감기라는 거를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뭐 투자자가 됐던 기관이 됐던 다들 이제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다 이제 생각을 하고서라도 반감기 영향은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황이 반감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막 그렇게 이상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우상향한다. 자,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매니아층들만 비트코인을 좋아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시장이 커져가면서 눈치 빠른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고, 사실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보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ETF 승인 등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더 쉽게 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김하고, 알트코인의 전체 시장 역시도 성장하고 있다. 이더리움 ETF, 솔라나 ETF 승인 등이 점점 이 비트코인이 인정을 받고 정식 자산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들도 인정을 받고, 그럼 점점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 BNB라던가 이런 점점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코인들부터, 영향력 있는 알트코인들부터 정식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물음표를 찍은 건 뭐냐면, 킬러뎁, 정말 킬러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뎁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습니다. 최근에 정말 핫한 그런 덱이 나왔었는데 그게 펌프펀 저번에 제가 한번 말했던 그런 플랫폼이긴 한데 밈코인을 잔뜩 발행을 해서 밈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밈코인 투자 놀이터를 만든 플랫폼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또 폭발적으로 죽기도 하고 이걸 만든 사람은 돈을 벌었지만 참여한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한 사실 서비스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그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윈윈윈이 돼야 되는데 서비스를 만든 사람만 계속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윈윈윈 구조가 만들어져야 이 시장이 건전하게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워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킬러 덱이 여러 개 나와서 진짜 이 시장이 미래라는 것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특히 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지지부진하고 힘들죠. 그치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상기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투자를 지속함에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KBW 2024 마무리 한국 시장 관심 드러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메인 컨퍼런스는 1만 7천 명의 참가자가 자리에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리고 외국인 비율이 35%에 달하며 KBW 2024의 글로벌 위상을 확인케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 KBW라는 행사에 이번 연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참여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막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참여를 했고 되게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 뭐 VC, KOL들, 인플루언서 분들, 그리고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거래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 뵙게 됐고, 기존에 이제 뭐 뜨문뜨문 알고 지냈던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관련된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나누고, 그런 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간단하게 사진을 좀 이제 준비를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클럽식으로 된 그런 파티들도 있고, 뭐 이렇게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곳. 이날 먹었던 음식이 되게 맛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이랑 가서 되게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컨퍼런스가 열리는 그런 행사들도 있고요. 호텔 야외에서 이렇게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 되게 좋은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파티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3년도에 KBW에 대한 기억이 좋아서 24년도에 이번에도 KBW 많이 사이드 이벤트를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작년이랑 이번 연도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좀 보면서 확실히 블록체인 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대단한 분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웹2 분야에서 주류를 이뤘던 그런 실력자 분들이 웹3로 편입이 되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웹3가 물론 지금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멀긴 했는데 옛날 같아서는 진짜 누구나 뭐 코인을 발행하기만 하면 누구나 막 돈을 많이 벌고 정말 많이 기이한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이번 행사를 보면서 그렇게 완전히 기이했던 그런 수준에서보다는 확실히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래소들의 어떤 입지 예를 들어 뭐 바이비트라던가 뭐 OKX 거래소 이런 어떻게 보면 중대형 거래소들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VC들은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를 찾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전히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구나 이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BW에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또 듣고 느끼는 점도 많아서 향후 천천히 더 많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포 탐욕 지수가 33 공포 상태고요. 다른 이제 온체인 지표들을 좀 봐보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보유량이 하락을 하고 있다.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 보통 거래소가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시장에서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보유량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거래소에서 다른 이제 기타 지갑으로 내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 나와 있는데 뭐 R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단기 보유자가 코인 이동이 낮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자, 근데 투자 심리를 놓고 보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지금 현재 매수 심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치 프리미엄 한국의 개인 매수 심리는 강하다. 뭔가 느낌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미국 매수 심리가 약하다는 게 미국 기관 투자자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미국의 그 기관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기관들은 매수를 하지 않는데 한국의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구독자님들 개인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레인보우 차트를 놓고 보면은 이 비트코인 사이클이 점점 길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의 기다림보다 여기서부터의 기다림이 더 길었고 또 여기서부터의 기다림이 더 길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인 상승을 정말 지루하게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 시장에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시장이 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끝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